깨깨 깨깨. 안녕하세요, 오리TV의 오리입니다. 지난 시간 오리와 함께했던 첫 강의 어떠셨나요? 너무 쉽다고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복습이에요. 제 강의의 영상을 노트에 필기해서 꼭 복습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2강 청동기 시대와 찰기 시대로 떠나볼까요? 지금부터 청동기 시대와 찰기 시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때처럼 시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청동기 시대는 언제였을까?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 신석기 시대는 약 8,000년경 전이었다면 청동기 시대는요,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사이였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의 사회는 어땠을까? 구석기, 신석기 때는요, 평등 사회였습니다. 청동기 시대는요, 바로 계급 사회. 즉, 족장이나 군장, 지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때는 평등 사회에서 계급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족장, 군장, 지배자가 생겨나면서 계급 사회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 세워지게 되었다. 고조선 세운 사람은 단군 왕검이죠. 이 단군 왕검의 뜻은요, 단군,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사람이고요. 왕검, 통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사람과 통치를 하는 사람이 합쳐서 그게 뭐예요? 제정일치라는 사회라는 거죠. 바로 제정일치라는 겁니다. 제정일치라는 것은 제사를 하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제정분리사회입니다. 왜? 예를 들자면 종교를 다스리는 목사님이나 스님이 있고 또는 정치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제정분리사회입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 때는 제정일치사회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고 나서 두 개의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선민사상과 천손사상이 등장이 되는데요. 선민사상 같은 경우는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선민사상이 있고요. 또는 천손사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이야 하면서 천손사상, 두 개의 사상이 있었다. 네, 그 다음에 경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뭘 입었을까? 이때는 청동기 시대는 그렇게 입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발전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먹었을까?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농사와 목축이라는 걸 했습니다. 농사 뭐 했어요? 조, 비, 수수를 했죠. 근데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농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벼를 농사를 해요. 그래서 벼농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을 하면 이제 쌀을 더 먹고 사니까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벼농사가 너무 잘 되면 나 생산물이 좀 남아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잉여, 남은 생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도 생겨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살았을까? 우리 구석기는 동굴, 신석기는 움집, 청동기는 똑같이 움집이에요. 하지만 좀 달라. 신석기 시대하고 달라.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바로 이 신석기 시대는요, 약간 좀 움푹 파였어. 그러니까 더 깊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면 여기 가운데 화덕이 있고 이렇게 지푸라기를 이렇게 올렸죠. 청동기 시대에는요, 점점 더 지상화되는 거야. 점점 더 올라와요. 깊고 올라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올라오고요. 근데 화덕이 왜 벽면에 있냐면 튼튼해서 그래요. 튼튼해서 이제 믿고 벽면에 화덕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춧돌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세모를 만들어서 여기 지푸라기를 올린 게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완전 다르죠. 뭐가 차이나요? 얘는 깊고 얘는 지상화된다. 그래서 웅집이 점점 지상화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신석기 시대의 웅집은 어디서 세웠어요? 바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세웠죠? 그래서 뭐가 많이 유행했어요? 조개 껍데기 가면이 유행을 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단 강가나 바닷가가 아닌 야산, 얕은 산이나 구름 이런 데에다 웅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산 임수라는 게 있어요. 배산 임수는 배가 한자예요. 등배. 등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등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배산 임수 형태의 지역이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두 개가 나오는데 바로 목책과 환호가 나와요. 목책은요 우리가 아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오는 걸 방어하기. 왜 적들이 오는 걸 방어해요? 바로 계급 사회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책이 생겨났고 환호 같은 거는요 구덩이를 파 그리고 물을 부어 그럼 적들이 못 올라오잖아. 왜? 물 때문에. 이런 거를 환호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도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청동기 시대 때 그러니까 돌을 썼을까요? 네, 썼어요. 하지만 청동은 별로 못 썼어. 누구만 있을 수 있어요? 군장이나 지배자가 쓸 수 있어요. 왜? 청동은 되게 귀해. 보석 같은 재료야. 그래서 족장이나 군장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는 별로 안 썼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석기, 뭘 썼을까? 석기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반달 돌칼을 많이 썼답니다. 반달 모양인 돌칼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체크해 두고요. 청동기. 청동으로 뭘 만들었을까? 바로 비파라고 하면 중국의 악기를 말해요. 비파를 닮은 비파 형식의 동검이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 네, 사진 보시죠. 네, 비파처럼 생겼어요. 중국의 악기 비파처럼 생겨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너무 거친 무늬검 또는 청동으로 만든 방울이 있어요. 이거를 청동방울이라고 합니다. 청동방울 같은 경우는 재사용 도구예요. 그래서 족장, 군장만이 쓸 수 있는 되게 귀한 도구입니다. 네, 그럼 토기 한번 볼게요.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하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름 민무늬 토기입니다. 이름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에 일렀다 해서 이름 민무늬 토기인데요. 그리고 청동기에는 신석기 시대에 말했던 것처럼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민은요 없을 민자예요. 그래서 뭐 민둔산, 민머리 이런 것처럼 없어.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토기. 그래서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미송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미송리식 토기. 이거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왜? 최초의 손잡이가 생긴 토기가 미송리식 토기가 됩니다. 네, 또 이거 말고도 붉은 간 토기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술을 뭘 즐겼을까? 바로 암각화, 즉 바위 그림을 만듭니다. 바위에 딱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대표적으로 울주에 있는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에서는
뭐가 많이 발견됐냐면 고래나 물고기나 이런 게 많이 새겨져 있었대요. 그 다음 고령에 있는 장기리 안각화. 고령 장기리 안각화에는요, 약간 네모나 세모나 동그라미나 기하학적 문자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 무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청동기 시대를 딱 두 가지로 말하라고 하면 비파형 동굴과 딱 이겁니다. 바로 고인돌인데요. 고인돌은 많이 무거워서 사람이 이 무덤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고인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무덤에 안치되는 게 아닌 군자이나 지배자, 높은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덤에 안치됐다고 합니다. 이 고인돌도요, 자세히 들어가면 두 개로 나눠져요. 바로 북쪽과 남쪽 고인돌이 나눠지는데, 북쪽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북한 있는 데는 바로 탁자식 고인돌, 탁자 같은 고인돌,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 많이 출토됐고요. 남쪽, 그러니까 고창이나 화신이나 이런 지역에는 바둑판 같은 바둑판식 고인돌이 많이 출토됐다고 합니다.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유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적은요, 청동기 시대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유적은 여주에 있는 흔암리나 부여의 송국리 같은 게 있습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동기 시대 다 봤으니까 철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철기 시대는 언제 시작됐을까? 바로 기원전 5세기부터 1세기까지 철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철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철이 풍부한다는 게 생각나죠? 청동은 귀했다면 철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강했어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는요, 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고요. 1세기는 이제 널리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이 철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계급사회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여나 고구려, 옥저, 동해, 사강 같은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강 가서 자세하게 배울게요. 네, 그 다음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뭘 입었을까? 이거는 청동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별로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는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발전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뭘 먹었을까? 벼농사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벼농사를 해서 더욱 발전이 돼요. 되고 이제는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느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을까? 나 이제 움집 지상가옥 이런 거 안 할래. 나는 이제 조금 더 세련된 거 할래. 그래서 초가집이나 아니면 깃털집 이런 데서 살기도 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도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구는요, 철로 만든 철제 농기구나 아니면 철제 무기로 사용해서 청동기보다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런 것 같은 거는요,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벼농사가 더 발전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시대에 나무 써요? 네. 돌 써요? 네, 맞아요.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딱 세 가지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거푸집. 이
거푸집은요, 철이나 아니면 청동을 만들 때 쓰는 틀인데요. 잠깐 사진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 아니고 세형 동검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나 거친 무늬 안 할래. 약간 좀 거칠어고요. 나는 이제 무늬가 잔무늬 거울을 이제 출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은 거푸집,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암기 팁이 있는데요. 바로 앞글자만 따서 거세짠! 거세짠이라는 암기 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나라가 성장했어. 그럼 이제 내 나라가 강해지고 싶잖아요. 그럼 연맹을 해야 돼. 그럼 누구와 연맹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옆 나라인 중국. 그 당시에 중국은 되게 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연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점은 중국 화폐가 이제 대표적으로 단량전, 오수전, 명도전 등이 있어요. 또 붓이 있습니다. 붓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찰기세에는 문자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붓은요, 창원 다호리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창원 다호리에서 출토됐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무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는요, 고인돌이 유명했다면, 이제 우린 바쁘니까 고인돌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간단한 거 할래. 이러면서 동무덤이나 아니면 널무덤을 했다고 합니다. 동무덤은요, 항아리 독자를 써서요, 바로 항아리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옹관묘라고 하는데요. 널무덤은요, 바로 널판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덤이 찰기시대에는 동무덤이나 널무덤이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와 함께한 시간여행 어떠셨나요? 그렇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느새 한능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국가 고조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깨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